보상 통지서가 온 날. 새벽 5시 반, 윤자는 평소대로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찬물과 쌀 아래 감촉이 익숙했다. 40년째 이어온 은정아숙의 아침이었다.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들 중 노란 봉투 하나가 유독 두꺼웠다. 도시재생 보상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지만 윤자의 눈길은 먼저 손글씨로 적힌 엽서들로 향했다. 제주도에서 온 옛 하숙생 편지엔 어머니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라는 구절이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며느리 설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이 약은 기억력에 좋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어색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태규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엄마, 나 일 나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시선이 계속 바닥을 향했다. 보상금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죠. 설인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12살 하정이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왔다.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후견 신청 서류는 언제 나와요? 위임장도 준비됐고. 보상 나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하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식탁 위의 보상 통지서에 누군가 흘린 커피가 튀어 있었다. 중요한 날짜 부분이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설인이 재빨리 서류를 집어 가방 속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하정은 계단 틈새로 지켜봤다. 하숙집 현관의 은정 현판이 희미한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하며 하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가스라이팅. 김 사장님, 외상값 정리 좀 해주세요. 시장 한복판에서 윤자는 김치가게 앞에 섰다. 진우가 뒤따라 걸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는 장보는 윤자를 도우려 나선 참이었다. 아이고 윤자씨. 외상이 얼마였더라. 김치가게 사장이 머뭇거렸다. 35,000원. 지난주 화요일 깍두기 2포기, 어제 배추김치 1포기. 윤자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 아들 결혼식이 다음 달 20일이죠. 김치가게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정확해. 진우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라고? 이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오후 2시 은정아숙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설인이 상담사라고 소개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복잡한 일들은 가족이 대신 처리하면 편하실 거예요. 설인이 하얀 서류 뭉치를 윤자 앞에 밀었다. 위임장이었다.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모든 게 편해져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윤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설인이 재빨리 펜을 내밀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그때 하정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을 던져두고 부엌으로 가는 척하면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와 상담사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필체 대행업체 연결해드렸고 인감 예약도 내일로 잡혀 있어요. 고생 많았어요. 후견인 서류는 언제 접수하죠? 하정은 재빨리 메시지를 캡처했다. 증거 폴더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다. 상담사가 떠난 후 설이는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하정은 숨을 죽이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예, 위임장 받으면 바로 처리 가능하죠? 보상금 나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설인이 돌아서더니 하정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정아, 요즘 애들은 녹음하는 걸 좋아하더라. 설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다. 하정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위임장의 밤. 빗줄기가 은정아숙의 지붕을 두드렸다. 밤 10시 설인이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 공증사무소가 내일 아침까지만 받는데요. 오늘 밤에 도장 찍어주세요. 윤자는 평소보다 몽롱해 보였다.
저녁에 먹은 약이 더 강했던 것 같았다. 서린이 내민 도장을 받아들려는 순간 윤자가 잠시 멈췄다. 이 서류, 뭐라고 쓰여 있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서린이 재빨리 펜을 꺼내 윤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그때 전직 캘리그래퍼 오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물 한 잔 마시려고요. 오 여사가 자연스럽게 탁자 곁으로 다가왔다. 서류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어르신의 시옷은 꼭점이 길게 내려오지요. 아름다운 필체세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 별 뜻은 없어요. 다만 오 여사가 윤자의 낡은 가계부를 가리켰다. 이 글씨와는 좀 다르게 쓰이려나 싶어서요. 간호사 진우가 복도에서 나타났다. 밤 근무 나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그는 탁자 위에 약봉지를 보더니 집어들었다. 이 약, 성분이 뭐죠? 서린이 재빨리 약을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라벨을 확인하고 있었다. 졸림 유발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용량도 일반적이지 않고. 진우가 휴대폰으로 약봉지를 찍었다. 처방전대로 준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몽롱했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다. 나, 이 약 먹고 싶지 않다.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취한 태규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야, 그냥 끝내자. 태규가 벽에 기대며 내뱉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린의 눈이 번뜩였다. 끝낸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얼굴에 떠올랐다. 어머니,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요. 하정이 2층 계단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휴대폰 속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어른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커피 자국이 남은 보상 통지서가 탁자 모서리에서 젖은 창문의 빗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챕터 4 주민 설명회. 구청 대회의실이 주민들로 가득 찼다. 도시재생 보상 설명회였다. 윤자는 맨 앞줄에 앉았고 서린이 바로 옆에서 팔을 부축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판단이 어려우세요. 서린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뒤쪽에서 택배기사 만수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윤자 어르신이 언제 그러셨다고. 주소, 호수, 엘리베이터 고장 날짜까지 다 외우시는 분인데.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오 여사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구청 직원분, 이것 좀 보세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위임장 사본과 윤자가 예전에 쓴 편지, 가계부였다. 오 여사가 나란히 펼쳐놓았다. 어르신의 자자를 보세요. 점 하나하나의 각도가 다릅니다. 이 위임장의 필체는 회계 리듬이 완전히 달라요. 구청 직원이 돋보기로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네요. 그때 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른들이 모두 12살 아이를 쳐다봤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하정이 휴대폰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후견 신청 서류는 언제 나와요? 위임장도 준비됐고. 보상 나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장내가 술렁였다. 서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필체 대행업체 연결해드렸고 인감 예약도 내일로 잡혀 있어요. 구청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적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위임장 필체 위조 정황입니다. 성년 후견 신청도 부당한 것 같고요. 서린이 벌떡 일어나 하정에게 달려들었다. 그 휴대폰 내놔. 내가 뭘 안다고. 하정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진우와 만수, 오 여사가 재빨리 하정을 감쌌다. 구청 직원이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요? 성년 후견 관련 사기 미수 신고합니다. 윤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몽롱했던 눈빛이 완전히 맑아져 있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서린이 하정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마지막으로 달려들었다. 그 순간 화면이 깜깜해졌다.
하지만 녹음은 이미 끝났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사이렌 소리가 구청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은정아 수계봉. 경찰서 면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태규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빚이 무서웠습니다. 태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사장 사고로 배상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옆 면담실에서 서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그 큰 돈 관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위조된 위임장, 불법 약물 투여, 성년 후견 신청 강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 성년 후견 신청 기각. 윤자의 정신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다. 윤자 명의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되 원주민 재정착 프로그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다. 봄 햇살이 은정하숙 마당을 비췄다. 윤자가 현관 위 은정 현판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40년 된 나무 판자가 새 것처럼 반짝였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하정이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 한 구석에 들깨 모종을 심었다. 작은 연두색 잎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하정아. 윤자가 흙 묻은 손으로 하정의 손을 잡았다. 집은 돈보다 기억이 많단다. 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주 동안 무섭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하숙생들을 지켜낸 자부심이 있었다. 택배기사 만수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도 택배 많이 왔어요. 옛 하숙생들한테서요. 간호사 진우는 새로운 약초차 패킷을 가져왔고 오 여사는 예쁜 손글씨로 하숙집 메뉴판을 새로 써주었다. 태규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자청했다. 서린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저녁 무렵 윤자는 하정과 함께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재정착 프로그램 덕분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윤자가 하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지켜준 우리 집이니까. 은정하숙이라고 쓰인 현판이 노을빛에 물들었다. 은혜와 정이 깃든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따뜻한 봄이었다.